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새벽입니다. 새벽에 여러분 일어나셨어요? 교회 벌써 가셨습니까? 새벽기도? 산에 가셨습니까? 예. 제가 이 새벽의 소리라고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짬짬 조선 칼럼을 하려고 해요. 이거 미래를 제가 말할 나이가 아니에요. 이제 한 70 가까이 살아왔고요. 근데 제가 할 말 있는 것은 또 한 해가 시작되고 보니까 빠르다. 허무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라온다. 커온다. 그런 개념에서 생각이 많습니다. 할 말도 있고요. 무엇이 자라나고 커옵니까? 우리 세대가 나이가 먹고 늙어가고 생로병사죠. 세상을 떠나면은 우리 뒤를 이어서 자라오고 세상을 또 살게 되는 후대들이 있죠.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사실. 70대가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있기야 있죠. 100년을 살면 30년 대단한 미래죠. 그런데 50년, 100년보단 적잖아요. 진정한 미래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아들에게 있고 딸에게 있고 손자들에게 있고 손녀들에게 있는 것이 미래다. 그러니까 어린은 미래를 길을 터주고 열어주고 물려주는 뭡니까 개척자의 개척자, 신장로를 열어주는 새로운 문명과 문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할아버지죠. 제가 누군지는 이미 아십니까? 이야기 할아버지예요. 예, 국교화 시대라고 해서 내가 뭐라고 영어로 불리는 게 좋은가 했더니 시니어 스토리텔러래요. 멋지죠? 근데 시니어 스토리텔러 대상이 있어야 된다면은 또 주니어 리포터가 있어요. 주니어 리포터가 빵빵합니다, 지금. 소문났어요. 그래서 벌써 전부 다 수양손자, 손녀를 맺고 있는 것 같은데, 맺었죠. 예, 저는 이야기 할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벌써 박미소, 한현규, 김은경, 이희원, 이번 주에 또 저기가 와요. 김소리. 근데 제가 수양손자, 손녀를 삼으려면은 제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좋아서만도 아니고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아이, 부모, 저. 그렇게 셋이서 이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제 경우는 영상을 보면 보이니까 이런저런 조율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만나서 이제 계약서를 쓰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서로가 확약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만나서 박미소는 벌써 3년 차입니다. 횟수로는 2013, 14, 15년 들어와요. 한현규도 횟수로는 3년 차예요. 만으로는 아직 2년이 안 됐지만, 김은경, 이희원이가 2년 차고, 놀라운 건 아이들이 이야기 할아버지한테 오는 날을 빠뜨리지 않아요. 참 출석을 잘합니다. 그 많은 토요일이 지나가고 일요일이 지나갔지만 이제 공휴일이 주말에 오니까 그 세종에서 오거든요.
미소는 대전 살다 세종으로 이사 갔고요. 저도 이제 세종으로 이사를 갔으면 싶은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대전에, 그리고 세종매일에 뭐 논설도 하고요. 명하면은 주필이라고 하지만 상건은 아니니까, 객관이니까. 어린이들을 좋아합니다.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나에게 이야기 할아버지라 부르라 하면서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 근데 별게 없어서 별로 하는 건 없는데요. 그 무슨 또 뭐 제가 책을 여러 권 낸 작가니까 뭘 가르치느냐, 가르친다는 것도 참 건방진 것 같아요. 가르치는 뭘 가르치겠어요. 왜냐, 어린이들이 우리보다 이 감성이 10배가 넘습니다. 한참 빠릅니다. 저도 어린 시절을 지나왔지만 할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딱 알아요. 근데 걔들이 표현은 못해요. 글로나 말로 그 아이들의 느낌이라는 건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제가 사정사정해서 같이 놀아달라고 하는, 실제는 그게 속내예요. 아이들이 노인하고 놀려 합니까? 근데 아이들이 저를 참 좋아하는 것은 제가 아이들 마음에 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제 속내를 아마 걔들은 모를 거예요. 새벽은 빛이 열려오는 시간입니다. 새벽의 소리 뭐 이렇게 이런 시간을 제가 매일은 못하겠고,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떠한 이게 기가 동할 때가 있을 거예요. 기가 동하면 그때는 새벽의 소리를 뭐 한 30분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새벽 기도를 늘 다녔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지필이다 글이다 해서 집에서 기도문을 쓰기도 하고 집에서 명상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보내는데, 무엇이 그렇게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할 말은 다른 거 없어요. 어린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어떻게 만들까? 나이 들어 이제, 옛날에는 뭐 북망산천이라고 그랬는데 뭐 별로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지만 저는 그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도 천국이고 여기도 천국이고 거기가 여기보다 낫다, 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굳어서 그날은 진짜 기쁜 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제 믿음의 이야기고, 하여간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해가 바뀌고 또 생일을 맞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어린이들을 보면 그럴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게 될까? 내 능력 밖이에요, 사실은. 그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마음은 쟤들이 어떻게 100년을 살아가는데 아프지도 않고 또 누구한테 무시당하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데 걱정 않고, 또 있어요. 전쟁이나 어떠한 외세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일 없을까? 정치적인 문제로 소용돌이에 휘말리진 않을까? 그거 참 노인네 그거 참, 아이고 노인네 참 못 말렸어. 그거 과민증인가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20세 30세 된 사람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 걱정도 팔자다 할 거예요. 근데 팔자로 그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전쟁
직전에 태어나서 전쟁 알지 않습니까? 한국전쟁. 그리고 잿더미 알잖아요. 바로 그 직전에는 일제에 우리 형님들, 우리 아버님들 일제에 탄압해서 농사 열심히 지면은 10에서 8개를 뺏겨요. 그거 참 말도 못하던, 그리고 인간 대접 봤습니까? 그런 세월에서 또 어떤 세월로 왔습니까? 그거, 아이고, 보릿고개, 요즘 보리밥 좋죠? 근데 보릿고개가 보리밥 먹던 게 보릿고개가 아니에요. 그거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보릿고개를 직접 체험한 사람인데, 보리밥 맛있던데, 참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야기예요. 보릿고개라는 건 보리가 나올 때까지 먹을 게 없는 고기간을 보릿고개라고 그래요. 보리가 나오면 뭐 보릿고개가 끝난 거예요. 이미 이제 먹을 게 생기니까. 양식이 떨어져요. 풀도 다 마르고 산천에 들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이 겨울 지나고 이제 턱 떨어지면 이제 그 뭘 먹습니까? 보리싹 그런 거 이렇게 데쳐 먹고, 근데 뭐 나물도 좀 더 있어야 나오고, 하여튼 말도 못합니다. 그런 세월에서 그때는 뭐 학교도 안 가는 친구들 많았어요. 근데 나무 해야 되니까, 뗄나무 하러 가야 되니까. 산이 민둥산이고. 근데 그게 우리로서 딱 끝났어. 먹고 살게 됐어요. 근데 딱 하나 남은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할 것 같으면은 안보불안입니다. 안보불안. 우리나라 지금 참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아니에요. 그 핵폭탄 밑에서 살잖아요. 우리 머리에 핵을 이고 있다, 지고 있다, 뭐 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소리 했다. 핵을 이고서는 이건 우리의 평화라는 평화가 아니다. 이거는 풀어야 될 과제예요. 근데 지금 어린이들, 김정은 핵 알죠? 알아듣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할아버지가 딱 되고 나면, 제가 손자 손녀가 6입니다. 친손자 손녀가. 수양으로 맺은 손자 손녀는 한층 많아요.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예요. 얘들은 안보불안이고 잘 생각 못합니다. 특히 20, 30대 아직 청년들, 안보보다 더 걱정이 있죠. 취업입니다. 취업. 제가요, 한 10여 년 전에 막내를 출가시키고, 저는 이제 손을 탈탈 털었어요. 뭐 나에게 손 벌릴 자녀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좀 용돈이라도 줄까 하는 사람, 자녀뿐. 이거는 참 노년이고 보통 복된 게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도 자녀가 직업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 딸 출가도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내가 왜 살았는가?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다가 떠나서 내 자식, 내 딸, 내 아들 어떡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새벽, 새해, 미래, 우리의 후손들, 그 가운데서 특히 어린이로 태어나서 70여 년 살아왔던 지난 날을 쭉 돌아보면은 참 그랬으면 싶었던 게 많습니다. 그랬더라면, 그때 그랬더라면 누구나 10가지, 20가지 될 거예요. 근데 제 경우는 가장 그랬더라면 싶었던 것은 할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아버지도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나를 끼고 야 광로야 너 이리 와. 너 말이야 이렇게 사근사근 이야기해주고 뭐 공부를 시켜주는 스승이 참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민족의 스승 월남 이상제 한국 애국지사 일대기로서는 가장 장편인 5권의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소용없어요. 뭐 어떻게 알릴 방법이 없어. 사서 읽긴 읽어야 됩니다. 구한말에서 그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어서 해방되기까지의 우리 근대사는 대한민국 건국사예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의 뜻도 몰라요. 그냥 고종이 그냥 진안변환만 그게요. 위대하고 뛰어난 국민의 나라라는 뜻이 대한민국입니다. 그 한문을 잘 보면 그게 다 나타나요. 한번 그 얘기가 그것도 누가 지었는가도 몰라요. 저 대전 현충원에 가면 우창 신서구 선생 계세요. 애국지사 묘역에 가면 그분이 그 국호를 지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뜻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그런데 그런 것을 그분을 내가 그 책에서 민족의 스승이라고 했거든요. 민족의 스승 월남 이상제. 왜? 그분은 교육학의 씨앗이에요. 대한민국 최초로 교육부를 만든 분이에요. 교육부 이전에 학무국장을 하시고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그 애국어 학교 교장을 한 분이에요. 그것이 갑오개혁대입니다. 1896년 고종 시대 이제 대한제국이 바로 되기 전에 그분은 민족대표 33인을 선임해서 세운 분입니다. 그 비밀 조직으로. 그리고 3.1운동을 기획연출 감독하신 분이에요.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죠. 민족의 스승이 이승만 박사, 뭐 서재필 박사 이런 분들 다 연하입니다. 한참 연하예요. 이분은 자기가 높은 자리가 아니라 청년을 키우고자 YMCA 아시죠? 청년에게 막 집중 투자를 했던 분이에요. 제가 지난 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어렸을 때 나에게 참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주던 그러한 스승님이 계셨더라면 아니 뭐 배우고 뭘 그러고 그건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를 살갑게 대해주고 친근히 대해주고 할아버지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빙긋이 그자 여서 그래 이 정도 할 수 있는 그거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이렇게 살림을 꾸려나가느라고 얼굴도 보기 힘든 어머니가 떡장사를 하셨어요. 떡장사. 그러니까 매일 그 40리 30리 떡을 만들어서 장에 가서 팔고 밤에 나는 이미 자요. 그 새벽에 벌써 떡을 만들어 또 새벽 장을 떠납니다. 참 사랑에 굶주렸던 또 스승에 목말랐던 학문에 참 그 갈급했던 그런 세월 그런 것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의 그 어린 손자녀들을 보면 이거 이때는 내 자식 내 손녀 얘기하냐면 참 유치한 거예요. 대한민국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는 내 자식을 내 자식으로 합니다. 아니 맞아요. 맞아. 그렇게 꼭 아십시오. 근데 저는 제 생각은 참고만 하십시오. 한 단 두 단이 위에 있습니다. 내 자식은 내 자식이면서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나의 조상님의 자손이고 또 내 자식은 밑으로 3대, 4대, 5대, 7대 계속 내려가는 후손들의 할아버지다.
아버지다. 내 자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이것도 또 뭐 줄기가 이렇게 깁니다만 저 위에 시조 할아버지, 중시조 할아버지로부터 길게 살아갈 몇십 백 대 후손들의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나한테는 아들이 되고 아버지에게는 손자가 되고. 근데 그보다 더 하나 올라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들은 내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그래요. 내 손자 손녀는 우리 아들 며느리가 내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그냥 막 부르르 떨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 손자다, 내 손녀다. 너 잘 키워, 잘 먹여, 손 대지 마. 이게 할아버지의 마음인데, 하물며 조상님은 안 보셔도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지금도 나의 할아버지는 나를 얼마나 눈으로는 안 보시지만 그 정신 어디 가서 공중에 헤매는지 천국에서 춤을 추시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그 불변이죠. 이제 거기서 하나 더 나가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너는 내 것이라. 뭐 성경이 누가 내 것입니까? 저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 아들도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아들 딸 맹기렸다는 사람들 참 만기렸죠. 몸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나 다 만들어도 그 생명까지 맞는 사실은 없습니다. 내 생명도 내가 어떻게 왔는지 모르는데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어린이들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막 크고 뭐 세상이 신날 줄 알잖아요. 이들의 할아버지로서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갈 날을 보고 현실을 보고 저 동북아의 그 국제 역학관계를 보고 지구촌을 보고 참 먹을거리를 생각해 보고 얘들은 지금 무슨 뭐 이런 것이 뭐 물자 하나가 뭐 어떻게 된 건가 깊이 생각할 때가 아직 아닙니다. 하나하나에 전부 다 사람의 피와 땀 이 수준이 아니라 뺏기고 지배하고 뭐가 들었겠습니까? 그 경제 전쟁이라고 그러죠. 경제적 역학관계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무엇보다도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통일의 과제를 지금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놓고 갑니다. 그 실업의 엄청난 괴로움을 자손들에게 지금 우리 기성세대가 남겨놓고 가요. 이 문제 어떻게 할 건가? 그 면목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아이들이 인권적으로 청년들이 뭐 부하고 빈한 문제로 유식하고 고학력과 저학력의 문제로 건강하고 그렇지 못한 문제로 우리가 지금 70년 살아와 가지고 해결한 것은 아무튼 보릿고개는 분명히 해결했고요. 경제성장 대단히 이루었습니다만 그래도 아이들 보면은 저것이 누구의 자식이냐. 근데 내 새끼가 아닌데 뭐 이러는 사람들 참 난 그 동물성이라고 봐요. 그 사람은요 남의 자식도 내 자식같이 보게 되거든요. 혹은 거의 다 그러지만 저는 친손들은 전부 다 미국에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어요. 저도 이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될 날이 올지도 몰라요. 아직은 뭐 한국에서
제가 아직 신분이 덜 찼고 자격 조건이. 이 미국에 있는 손녀가 지금 아파요. 아마 잠을 못 자요. 이 둘째 지금 잠을 못 잡니다. 우리 둘째가 무슨 뭐 자반증이래. 자반증. 그 홍역인가 하고 이제 우리 딸이 대구에 사는 딸이 이제 뭐 여러 군데 뭐 한의원에도 가고 뭐 병원에도 가서 보여주면서 사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뭐 이렇게 했는데 홍역이 아니라 면역이 떨어질 때 생기는 자반증이래. 아 그거 상당히 힘들대요. 뭐 나는 볼 수가 없는 지구 반대쪽에 있으니까 그 딴 나라니까 미국에 있으니까 오늘 잠을 못 잤어요. 저는 그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또 있어요. 우리 미소나 현규가 어디가 아파서 요즘 미소가 이 비염 축농증 소리를 안 해요. 내가 말은 안 했지만 걔가 늘 코가 말을 하려면 찍찍거리고 뭐 콧소리를 하고 저걸 어떻게 하나. 제가 아나운서 지망생인데 저걸 어떻게 하나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리고 와서 꼴스럽지만 또 이제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영상을 찍어야 되잖아요. 뭐 어디 아플까봐 걱정 안 올까봐. 저는 또 그 아이들을 기대하면서 나름대로 머릿속에 또 뭐 이렇게 기획을 해 놓을 거 아니에요. 원고를 작성해 놓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내 친손녀니까 더 하겠지만 우리 할아버지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에 대하여 그 어떻게 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줄까 고민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고민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이제는 기도합시다 그겁니다. 알고는 있읍시다 이것이다. 그게요 화초도 그렇고 걸음을 많이 줘요. 걸음이 뭡니까? 걸음이 뭐예요? 테이프입니까? 화초의 걸음을 뭐 팔죠. 사과도 그렇고 걸음을 많이 줘야 되죠. 사람도 걸음을 줘야 돼. 그럼 걸음이 무엇입니까? 지식이죠. 양식이죠.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걸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입니다. 다 중요하지만 셋 중에서 하나 첫째를 꼽으라면 어린이를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 그게 없이 밥을 먹이다 보면 그냥 이렇게 주먹이 날아가는 거예요. 요즘 보육교사니 뭐 유치원이 막 시끄럽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도 앞으로 좀 해볼게요. 그게 제일 큰 문제가 어른들이 삭막해요. 저부터도 살아온 지난 날이 그랬었고 현실도 그러하고요. 근데 우리야 그랬던들 현실이 이런들 저런들 우리는 이제 자동으로 지는 애입니다. 이제 갈 거예요. 얼마나 아프다가 고통스럽게 죽지 않느냐. 이게 이제 관심사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태어날 때 얼마나 아플까 그 고민하고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도 나는 그렇게 이해해요. 죽는데 뭐가 아파. 우리는 이런 세대지만 이런 세대가 세상에 남기고 주고 갈 것은 재산 있으면 물려주면 좋죠. 지식 뭐 아는 것이 많으니까 경험한 게 많으니까 그런 것도 물려주면 좋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 잘 되기를 비는 마음. 그죠. 근데 이때 내 자식만 이렇게 하면 이거는 내 자식을 돕는 게 아닙니다. 남의 자식을 많이 도와야 돼요. 내 자식이 얘기하면 남의 자식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은 내 자식이 복을 받는다.
성경에 이렇게 딱 써 있진 않지만 그 개념이 그래요. 이른 양을 살피고 고아와 과부를 살피고 옥에 갇힌 자를 살피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그리하면 내가 양으로 분리되어 천국에 가리니 그 말은 그 말이에요. 남이야 굶거나 죽거나 헐벗거나 병들었거나 남의 자식 남의 손자들이야 뭐 공부를 잘하거나 자빠졌거나 엎어졌거나 에이구 내 새끼도 못 가르는데 어떻게 남의 새끼까지 내가 뭐 어떻게 챙긴단 말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내 자식에게 먹이는 양식이 식량이 그 영양가가 많이 줄어듭니다. 독이 되는 수도 있어요. 남의 자식 거 뺏어다가 내 자식을 먹이는 자식들 잘 안 돼요. 남을 아프게 하고 돈을 버는 그 돈 나중에요. 자기에게 별로 후손들에게 별로 덕이 안 돼요. 그로 인해서 후손들 징역 가고 다 뺏기고 아니 뭐 그런 계열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새벽 2015년 새벽 인사를 겸해서 오늘 첫 시간 새벽의 소리로 여러분을 만난 순서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너 이제 되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